자, 땅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말씀, 자, 여러분들 용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용도. 그죠? 네. 자, 용도에 대한 부분들은 되게 중요하다. 뭐냐면, 집가상승, 그러니까 땅을 고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 개발이 가능한 땅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개발이 가능한 땅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용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네. 어떤 놈은 개발이 되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개발이 안 되는 놈이 있다 이거야, 분들이. 그러니까 개발이 되는 놈을 사야 어떻습니까? 거기 전철이 뚫리고 IC가 뚫리고 도시계획이 잡히고 할 때 돈이 되는 거지, 개발이 안 되는 독립지역, 개발이 안 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이 안 되는 공익산지 이런 것들을 사놓고 있으면 주변에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 땅은 열애를 시키고 개발한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한 땅을 잡아야 되고, 그런 가능한 땅 중에서 뭘 사야 되냐면 용도가 있는 땅을 사야 된다라고, 용도가 개발이 되는 땅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을 일단 보는 눈이 일단은 용도가 괜찮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항상 보자면 교통망이 좋아지는 땅,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이 일단 가능해야 되고, 가능한 땅인데 갑자기 전철이 들어와 주변에. 땅값 올라가나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올라가잖아요. 네. 왜? 교통망이 좋아지게 되면 입지가 좋아집니다. 교통망이 좋아지면은 인구에 대한 유동성이라든지 인구에 대한 어떤 증가율, 인구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개발 압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통망이 좋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개발 호재가 터져요, 안 터져요? 개발 호재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망이, 예를 들어서 춘천이 어떻습니까?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 서울 춘천 간 전철이 뚫리니까 어떻습니까? 접근성이 좋아졌어, 안 좋았어요? 좋아졌어요. 좋아지다 보니까 기업들이 몰리고 관광 인구가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기업들이 몰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땅 자체가 옛날에는 쓸모없던 땅들도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도 이게 건축할 수 있는 땅인가? 그럼 여기다가 뭘 해도 될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자극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쓸모없는 땅이 갑자기 쓸모있는 땅으로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쓸모없는 때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는 3만원짜리 땅이야. 근데 갑자기 쓸모있는 땅 둔갑이 되면 3만원짜리 300만원짜리 땅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안면도 아시죠? 네. 쭉 가보면 안면도 연육교 지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면 이쪽이 이제 바닷가예요. 해안가고 이쪽에 안면도, 이쪽에 태안, 이쪽 서산에 이어지는 이 지역만 해도 해수욕장이 50개가 됩니다. 50개가 되고, 이 안면도에 있는 해수욕장만 해도 꽤 돼요. 10몇 개 정도가 돼요. 이 10몇 개 있는 해수욕장 중에서 꼬치 해수욕장이라고 유명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해요. 알겠어요? 옛날에 2000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주얼급 문제 없고 관광에 대한 인프라가 없고 이런 시절에는 여기에서 중에서도 이 오른쪽이 여기가 농경지 문화였었어요. 논이 많고 농사를 짓는 땅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안면도 땅 중에서는 어느 땅이 더 비쌌냐면 이 도로를 끼고 어떻습니까? 70분 도로를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땅들이 비쌌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땅이 비쌌지 해수욕장에 있는 땅이 비싸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분들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002년도 지나면서 주얼급 문제 어떻습니까?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어떻습니까? 세계 국제 꽃박람회 막 시작이 되면서 여기에 불모기 같은 쓸모없는 땅들이 갑자기 쓸모있는 땅으로 바뀌었어요. 뭔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쳐다도 보지 않았던 땅들이 어떻게 되냐면 쳐다보는 땅으로 바뀌더니 3만원, 5만원 땅 또는 조도 안 갔던 땅들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3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땅으로 둔갑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냐, 교통망이 또 좋아졌다. 서해안고속도로 뚫리고 2000년 서해안고속도로 뚫리고 홍성RC가 생기면서 서해안 A지구, B지구 관통을 통해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서울에서 어떻습니까? 하루에 갔다가 하루에 올 수 있는 코스가 되다 보니까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2시간이면 가고 2시간 만에 오면 되는 코스가 되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이 몰리다 보니까 숙박시설 위주로 해서 숙박시설 지을 수 있는 땅들 기준으로 해서 땅값이 치고 올라가고, 그러면서 쓸모없는 땅들이 갑자기 부상하면서 땅값이 3만원, 5만원, 쓸모없는 땅들이 갑자기 100만원 올라가더니 1000만원, 300만원까지 올라가요. 그게 바로 땅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땅의 위력을 여러분들 볼 때는 뭘 봐야 되냐면 교통망을 가장 많이 봐야 돼요. 두 번째, 어떻습니까? 개발 가능한 땅, 두 번째 교통망을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교통망을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춘천 가는데 2시간, 3시간 걸리는 게 이제 30분, 40분 만에 가게 되는 거리가 돼요.
그러면 수도권에서 볼 때는 만만해지죠, 그죠? 접근이 너무 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옛날에는 춘천을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고민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냥 잠깐 갔다 오지 뭐.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많이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찾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접근성이 좋아지 많이 찾게 되죠. 유동인구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당연히 땅값 올라가 안 올라가요? 땅값 올라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춘천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구나. 그럼 많이 찾는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또 장사를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개발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관광시설도 개발하고 이것도 개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죠? 인구 유입이 더 되죠, 그죠? 그러면서 땅값이 상승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런 케이스를 갖게 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알겠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춘천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급작스러운 인구에 대한 변화가 생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찍어놨던 어떤 도시지역에 대한 이 부분들이 도시지역에 어떻습니까? 도시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죠? 있던 것들이 이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일종 주거지역만 있었으면 됐었어요. 분들이. 근데 인구가 지금 2배로 늘어나고 막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일종에만 주거지역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는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종상향을 시켜야 되겠다. 2종, 3종, 준주거 이런. 알겠어요? 그리고 배후에 있는 녹지를 좀 더 풀어서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적으로 해제를 시켜서 풀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개발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서 용도가 변경이 되고 해서 지가가 상승이 된다. 이분들이. 알겠어요? 네. 그래서 도시가 여러분들 인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개발에 의해서 인구가 이렇게 몰리는 지역들 이렇게 보게 되면 도시지역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되기 전에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만 남아있고 교통망 개발 호재 인구 유입이 되지 않았던 시절에 어떻습니까? 그냥 논밭에다가 그냥 주거지만 찍어놨고 논밭에다가 상업지역만 찍어놨어요. 현장에 갔는데 어떻습니까? 상업시설물은 없어. 그죠? 현장에 갔는데 그냥 논밭대기야. 이럴 수 있죠? 왜? 계획이니까 그냥. 계획에서 잡혀져 있을 뿐이지 이 계획은 앞으로 춘천이라는 동네가 더 많이 개발이 됐을 경우에 여기부터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알겠어요? 네. 그러나 춘천도 안 하면 변화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상업지역이랑 상업지역 남아있고 주거지역 남아있죠. 맞죠? 근데 춘천은 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변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지에다가 기존에 있는 상업지역을 계획대로 이제는 건물을 올리기 시작하고 기존에 있던 주거지역에다가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건물을 올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가격 차이가 이제는 급변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자연녹지를 종상향시키고 기존에 있던 주거지역을 일종을 갖다가 2종, 3종으로 종상향시키고 상업지역을 더 종상향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종상향에 대한 기대치도 더불어서 간다. 분들이 개발에 대한 압력도 따라가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상주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종상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같이 따라감으로 해서 땅값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춘천이 제일 처음에 개발되기 전에 인구가 유입되기 전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뭐가 찍혀있냐면 상업지역을 논밭에다가 찍어놨어. 이게 상업지역이야. 요거는 가격입니다. 가격. 이건 용도고 그러면은 상업지역과 그 다음에 주거지역 있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 공업지역은 거의 시세가 비슷해요. 그 다음에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도시지역에는 주, 상, 공, 녹이 있다 그랬죠? 네. 그러면 뭐냐면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거 녹지지역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녹지지역. 그러면 그냥 찍어놨기만 했을 때는 어떤 부분이냐면 용도에 따라서 그래도 상업지역의 가격이 제일 비싸죠. 왜냐면 아직은 논밭지를 하더라도 상업지역으로 찍어놨으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치는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지금은 개발이 안 됐지만 같은 농사를 짓고는 있어서 크게 변화는 없지만 상업지역을 찍어놨다라는 것만으로도 기대치는 있다. 맞죠? 그러니까 찍어놓은 것만으로도 개발하기 전에 개발한 땅을 구할 때 선별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개발하는 땅을 선별할 때 어떤 걸 개발해야 되냐면 이렇게 이게 다 개발이 가능한 땅이에요. 그런데 상업지역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녹지지역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맞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현상으로 가냐면 이렇게 가던 땅들이 어떻습니까? 개발이 가능한 땅들이 교통망이 좋아지고 개발 호재가 떨어지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인구가 유입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개발로 약속 잡아놓은 땅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개발을 해야 되는 단계로 가요. 맞죠? 그러니까 건축을 행위를 해야 되는 땅으로 바뀐다고 이제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땅값은 상업지역으로 있었던 땅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건물 올리면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죠. 건물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주거지역으로 찍어놨던 논밭대기는 시적으로 빌라, 아파트를 짓는 땅으로 바뀌겠죠? 맞죠? 그 마찬가지 공업지역도 그냥 공업적으로 찍어놨었는데 공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올라가죠? 그 다음에 녹지지역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지가상승 요인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개발하기 전 단계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가격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는데 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거세게 밀어붙여버리면은 상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해서 요거 있죠? 이거 뭐야? 똥침이라 그러죠? 상업지는 급격한 지가상승에 대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왜? 건물을 올리니까 이제 빌딩을 올리는 상업적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논밭대기에 있는 주거지역들은 아파트 연립 빌라 지을 수 있는 주거지가 형성이 되고 건축행위가 가능한 땅으로 바뀌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자연녹지 같은 경우도 자연녹지나 녹지 같은 경우도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많이는 올라가진 않죠? 그쵸? 왜? 이건 아직까지는 건축행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알겠어요? 얘네들은 주거지, 공업지, 상업지역은 지금 당장 건축행위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 효과가 크지만 녹지 같은 경우는 기대치만 있다는 거예요. 맞죠? 네. 기대치로 우리 땅도 도시가 더 팽창이 되면 우리 땅도 어떻게 됩니까? 개발이 되겠지 하는 기대심리가 있죠? 그런 기대심리로 올라가긴 오지만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맞죠? 네. 그래서 개발지에 있는 땅들은 어떤 땅을 사야 된다? 상업지라든지 주거지역을 사야 어떻습니까? 기간 대비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개발이 진행이 됐을 때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주거지 상업지역들이 가격을 치고 올라간다. 알겠어요? 네. 그러면 자연녹지를 사는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인구가 유입이 되고 인구가 더 유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입이 더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뭐야? 어려줄 자, 거야. 인구가 더 유입이 돼.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 자,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자, 옛날에 주거지역, 공업지역이었는데, 여기 갑자기 상업적으로 바뀌어요. 맞죠? 상업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녹지였던 게 갑자기 주거지역 또는 상업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팩트하게 더 개발이 되는 데일수록, 어떻게 하냐면, 녹지라든지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주거지가 될 수 있고, 상업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바뀔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로또 당치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추세적인 흐름은 이렇게 가져가지만 군데군데 용도가 변경이 돼서 올라가는 놈들이 또 있다.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일종이었는데 개발이 막 밀려오니까 여기에다 일종을 찍어놨는데 어떻습니까? 개발이 밀려오다 보니까 일종 중에서 요 일부는 여기 2종으로 바뀌거나 한 종으로 바뀌어버렸어. 맞죠? 그냥 이쪽에 있는 일종은 일종으로 두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습니까?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네. 같은 종이었지만 종 상향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된다. 이분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어디냐면 더 추측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서면은 거기는 아무도 안 찾는 동네였었어요. 아무도 안 찾는 동네였다 보니까 계획만 여기 나중에 뭐 이렇게 되면 금산에다가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만 잡혀있다 보니까 주거지역, 일종 주거지역만 찍어놨거든. 알겠어요? 왜 굳이 2종, 3종 상업적이 필요 없었던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떠냐? 다리가 모이고 레고랜드가 들어오고 관광인구 들어오면은 상업지역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일종들이 상업적으로 바뀐다고. 그 다음에 일종이 또 그럼 아파트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아파트 주거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아파트 지어야 돼. 그러면 일종 같은 이종을 바꿔야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돌기식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상승폭을 또 기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특히나 춘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면서 서면 같은 경우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 종상향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땅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포인트 잡아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런 어떤 집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